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제가 오늘이 썸네일에 목표 주가를 10배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주가가 14,710원인데 여기서 10배를 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과거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 4,000원도 안 됐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무조건 자, 2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때도 반응은 똑같았어요. 말도 안 된다.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냐. 그런데 이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실제로 큰 폭의 이 상승이 나와줬죠.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그 자금,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바로 그 세력들이 자, 이번 6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예요. 자, 이들이 다시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저는 아직 이 움직임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흐름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이 최종 목표가 그리고 어느 일정까지 주가를 끌고 갈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자, 우리 대원전선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해 주셔가지고요.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자,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댓글에는 뭐라고요? 자, 이제 이 전고점 23,3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원하게 전고점 돌파하러 가자. 자, 급등 가자. 급등. 자,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유튜브 이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원전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급등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요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급등까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세력의 정체부터 다시 한번 좀 잡고 갈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전환사채 세력입니다. 자, 사채 형식으로 대원전선에 이 자금을 넣어놓고 자, 나중에 그거를 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큰 수익을 내고 떠났던 그 자금이죠. 그런데 그들이 끝난 게 아니라 자, 자금 규모를 더 키워서요. 자, 이번 6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들어왔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을요.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과정,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자, 최대 주주의 이 추가 매수 공시까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 지금 대원전선 실적 둔화됐다는데 이 종목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실적은요. 구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둔화된 모습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원전선을 지금 이 실적 하나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었던 거는 바로 뭡니까? 자, 6페이지로 가면은요. 자,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건 바로 이 전환사채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세요.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24년도 9월 9일 날 나와줬던 자, 요 공시를 보면은요. 이때 대원전선의 이 주요사항 보고서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합니다. 이게 지금 몇 회차였죠? 지금 26회차의 전환사채.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들이 대원전선에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냐? 약 100억 원.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이 전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2,911원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2,911원, 2,900원대에 100억 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공시를 조금 더 쭉 내려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이 전환사채는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이 조건이 붙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리픽싱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런데 이 26회차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전환 가격을 계속 낮춰주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2,911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전환 가격까지 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자율. 자, 지금 이자율이 얼마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사채니까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표면 이자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0%. 만기 이자율 역시 0%. 자, 그러면 이들은 이자 수익을 보고 지금 이 100억을 넣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뒤에 있었느냐?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의 차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건을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
지금 요 밑에 여러분들 옵션에 관한 사항을 봐야 됩니다. 사채권자가 나중에 나 그냥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조기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회사가 우리가 먼저 갚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봐야 되죠. 제가 당시 이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왜 계속해서 26회차를 강조했겠습니까? 결국 이 물량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고 어느 가격대에서 정리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시 이 주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26회차가 24년도 9월달 부근에 2,900원, 26회차가 발행한 뒤에 한동안에 2,900원 부근에서 움직이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요 3월과 그리고 4월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제가 당시 뭐라고 했죠? 자, 이 구간부터는 전환사채 일정을 봐야 된다. 자, 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그 가능성을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 주가는 그 이후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영상 집중해주세요. 제가 왜 과거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냐. 실제로 큰 수익을 냈던 전환사채 자금의 패턴이 지금 다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4년도 이 공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당시 보시면은요, 지금 이 서명안부터 시작해서 자, 특수관계인 쪽에서도 지분을 계속 늘렸고요. 자, 그리고 최대 주주인 요 갑도 물산 역시 움직였어요. 주가가 2,900원 밑으로 내려왔던 그 시기였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자, 24년도 지금 요 12월 10일자 지금 자, 요 공시를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죠? 자, 요 갑도물산에 자, 요 공시를 보면 자, 지금 얼마입니까? 취득 처분 단가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취득 처분 단가가 2,571원 부근에서 지분을 추가로 매수를 합니다. 24년도 12월 10일에는 자, 오히려 지금 2,500원대 부근에서 지분을 추가로 매수한 거예요. 주가는 빠졌는데 최대 주주는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샀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다시 보여드리는 걸까요? 최근 흐름하고 다시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26년도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최근에 지금 6월 10일자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27회차에 지금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 자금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 얼마죠? 지금 이번에는 500억 원. 자, 조건도 한번 볼게요. 27회차 역시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0%. 만기까지도 가져가도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은 얼마죠? 11,650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11,650원. 자, 요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보겠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옵션 조건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 옵션에 관한 사항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사채권자가 중간에 내 돈 먼저 돌려주세요가 가능하지. 반대로 회사가 우리가 먼저 돈 갚을 테니까 주식으로 바꾸지 마세요. 이게 가능한지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11,65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전환 가격을 다시 낮출 수 있는 리픽싱 조건이 있는지도 봐야겠죠. 제가 이 조건들을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과거 26회차와 지금 27회차 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난 뒤에 최대 주주 움직임까지 다시 나옵니다. 26년도 지금 6월 25일자 보시면은요, 지금 갑도물산 쪽에서 지분을 또다시 늘렸어요. 얼마로? 11,381원. 그러니까 11,650원 밑으로 내려온 구간에서 최대 주주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죠. 갑도물산 서명환차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지분을 늘리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와 이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자,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자금이 들어왔고, 자, 그 이후에 주가는 자, 23,300원까지 10배가 뛰었어요.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낸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6월 10일자 자, 5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금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커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수기회로 판단하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조금 둔화된다 해서 실적 때문에 빠졌으니까 이 종목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핵심은 실적 하나가 아니라 이 전환사채 일정과 최대 주주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거래량이 줄면서 나오는 조정 역시 아직 상승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로 보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매도할 것이냐? 자, 그리고 이번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자, 이걸 보려면 과거에 이들이 언제 빠져나갔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26년도 지금 5월 8일자에 나아졌던 지금 요
분기보고서. 자, 이 분기보고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자, 요 증권 발행,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24년도에 발행했던 26회차 전환사채가 지금 어떻게 나오죠? 미상한 전환사채가 0. 자, 더 이상 남아있는 26회차 물량이 없었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26회차의 물량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자, 5월 11일자 지금 자, 요 공시 보시면 자, 제출인이 누구죠? 삼성자산운용. 그러니까 지금 삼성자산운용 쪽에서 자, 지분 자, 5% 지분 취득 관련 공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운용사가 5%나 들어왔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이 정리되는 시점과 별개로 새로운 수급 재료가 붙으면서 매도 판단이 훨씬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들 세력들은요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요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 시기가 되면 들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거나 남은 이 전환사채까지 말끔하게 끝내는 그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과거 대원전선이 26회차 물량이 정리되는 자, 우리 언제였습니까? 요 5월 6일 그 전후. 자, 이때 이들이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5월 6일 그 이후에 대한강통신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 보세요. 지금 이 대한강통신 바닥에서부터 크게 올라온 뒤에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5월 12일 전후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르게 쭉 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 대원전선은 오히려 반대죠. 자, 4월부터 이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바통 터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의 시작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 기술을 봐야 됩니다. 아니, 대원전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기술 얘기합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추적했던 게 바로 우리 기술의 전환사채 흐름이었어요. 자, 순서대로 볼게요. 자, 먼저 이 휴림 로봇입니다. 이 당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 쪽에서 추적하던 이 전환사채 자금이 휴림 로봇에도 사채 형식으로 투자해 놓은 흐름을 봤고요. 휴림 로봇에서 1월 23일자 이후에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 물량이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 기술로 자, 이 10,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7,000원대까지 급락했을 때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휴림 로봇 쪽의 전환사채 물량이 움직이는 일정과 지금이 우리 기술의 전환사채 일정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 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얹혀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월 25일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대원전선을 이해하려면 왜 우리 기술을 봐야 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기술 역시 전환사채를요. 여러 번 발행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과정이 계속해서 나와줬어요. 그 과정에서 주가 역시 크게 움직였죠. 제가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결국 몸뚱아리를 봐야 된다.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자, 이 전환사채 물량이 언제 주식으로 바뀌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봐야 이 자금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공시를 볼게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3월 12일
이 3월 12일 이후로 전후로 자 우리 기술에서는요 계속해서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면서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15회차와 16회차였어요. 자 3월 23일자 지금 요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회차에 일단 15, 16. 자, 그런데 3월 23일 이후로 15회차의 물량은 정리가 됐어요. 그죠? 정리가 된 상태 확인이 되고 16회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240만 주 가운데 약 33만 5천 주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우리 3월 25일자에 지금 뭐가 발행되죠? 전환사채. 즉 뭡니까? 자 남아있던 16회차 전환사채를 우리 기술이 취득하고 소각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들의 일정을 보려면 15회차와 16회차가 언제 완전히 정리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물량이 끝난 시점부터 다음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자는 거였죠. 제가 당시에 다음으로 연결해서 봤던 종목이 바로 이 3월 23일 그 이후에 바통터치 누구다? 대한강통신을 봤습니다. 그죠? 자 대한강통신 이 흐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그 바통터치를 누구 봤다고요? 대원전선을 봤습니다. 왜? 대원전선에도 이미 전환사채 형식으로 들어온 이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흐름을 다시 보세요. 우리 기술에서 먼저 이 물량이 정리되고 이 3월 23일 그 이후에 바통터치를 누가 받았다? 대한강통신이 받았어요. 그 이후에 대한강통신이 크게 움직였고 대한강통신이 고점을 만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 4월 달에 누가 움직였다. 대원전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원전선에 26회차 100억 원이 들어와 있었죠. 그 물량 역시 5월 6일 이후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6월 10일자에 다시 들어왔어요. 과거에는 100억 원. 이번 27일 7회차는 6월 10일 날 얼마? 500억 원. 자, 자금 규모가 5배로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 남아있죠. 과거에 100억 원을 넣었던 자금이 다시 500원 규모로 들어왔다면 이 자금은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500억 이후에 이 자금 흐름은 자 다음에 어디를 향하고 있을 것이냐.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27회차 전환사채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 우리가 내년까지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흐름 보세요. 24년도에 여러분들 전환사채를 발행하고서 주가가 한번 크게 쭉 끌어올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대로 끝까지 갔습니까? 아니죠. 1차 파동을 크게 만들고서 자, 한동안은 쭉 횡보하는 그 구간이 나아졌죠.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1차 파동과 2차 파동을 따로 봐야 돼요. 자, 지금 대원전선도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27회차가 언제 발행됐죠? 6월 10일. 자, 그리고 실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은요. 1년 뒤인 27년도 6월 10일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내년에 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한 번은요. 큰 단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전환 시점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주가를 먼저 한번 크게 띄워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횡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최종 전환 시점이 아닙니다. 자, 그 전에 나올 1차 단기 고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번에 들어온 돈이 얼마라고요? 500억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핵심은요. 이 500억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존에 만들어낸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이 또 어디로 들어가냐를 봐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림로봇부터 시작해서 대한강통신 그리고 대원전선까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온 흐름에서는요. 시장에서 강한 이 업종이 만들어질 때 자 그쪽에 이미 투자해 놓은 종목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로봇이 시장의 중심이었을 때는 유림로봇이 움직였고요. 광통신이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는 대한강통신이 크게 움직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봐야 될까요? 이들은요 이미 자금을 넣어놓은 그 다음 종목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연결고리가 바로 갑도물산입니다. 갑도물산은요 여러분들 대원전선의 최대 주주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번에도 단순히 대원전선 하나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자 갑도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까지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환사채 자금과 지금 이 갑도물산의 연결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원전선의 단기 고점도 보고 자 그 다음 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볼 수 있어요. 일단 대원전선은요. 자 한 번에 큰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 27회차의 전환사채의 본격적인 전환 가능 시점은 내년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금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추적하고 있는 건 이미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갑도물산이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거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두 가지죠.
대원전선의 1차 단기 고점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요 일정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요 자금이 어느 종목으로 이동하느냐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내더 드릴게요. 자, 영상에서 전부 공개해드리면 또 자료가 좀 엉뚱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상단 제 개인 번호 010-8309-5578.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자료라고 자, 오타 없이 보내주세요. 제가 보고 있는 지금 27회차의 전환사채 일정과 단기적으로 체크해야 될 그 구간, 그리고 제가 추적하고 있는 요 갑도물선 지분 관련 새로운 종목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갑도물선이 왜 중요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갑도물선은요, 대원전선의 최대 주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7회차 전환사채는 내년이 돼야 본격적으로 주식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이 시간 때문에 저 과거처럼 중간에 큰 변동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을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일정을 따로 적어놨고요. 왜 일정이 중요하나? 주가가 흔들릴 때 진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 11,600원 아래로 내려온다. 시장까지 같이 급락한다. 이때 가격만 보면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전환사채와 최대 주주 쪽의 자금 흐름에 실제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단순한 이 가격 하락과 이 자금 이탈을요, 똑같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보세요. 로봇 업종이 강했을 때는 규림 로봇이 크게 움직였고, 왜? 당시 시장의 중심이 로봇이었으니까. 그리고 광통신 업종이 강했었을 때는 대한광통신이 움직였죠. 결국 제가 계속 추적해온 건 똑같아요. 어느 업종에 이 돈이 몰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이미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대원전선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는 이 갑도물산이 지금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27회차 내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과거처럼 자,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큰 파동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주가를 한번 쭉 크게 끌어올리고 물량을 일부 정리하고 다시 횡보시키고, 자, 그 사이 다른 종목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흐름, 저는 이 가능성을 같이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과거처럼 여러분들 이 긴 시간을요, 굳이 버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면 일정이 보이면 그 구간에서 일단 대응하고, 자,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움직이는지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에는요, 대원전선의 이 단기 매각 일정과 자, 이후 체크할 종목까지 같이 집어 넣어 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년까지 이들이 어떤 종목을 건드리고 어디서 다시 물량을 모으는지까지 계속해서 연결해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자, 요 갑도물산 지분을 들고 있는 자, 요 지분 관계 때문에 자, 같이 추적하고 있는 종목도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뭐라고요? 자료. 자, 자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한 자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 이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일정을 보면서 대응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일요일, 자, 그리고 월요일 여러분들 자, 연휴이잖아요. 자, 어떤 종목일지 자,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